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민감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바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건데요. 많은 분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니라는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25년 9월 현재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볼게요. 귀 쫑긋, 눈 번쩍 뜨고 따라오세요. 자, 먼저 한국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2025년 8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려 8주째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입원 환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특히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병원에 입원한 환자 수가 367명으로 이것도 8주 연속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코로나가 이렇게나 끈질기게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니.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누가 주로 입원하는지인데요. 입원 환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대에서 64세까지가 18.2%, 19세에서 49세까지가 10.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여전히 매우 높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젊다고 방심할 수는 없지만 특히 어르신들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8월 17일부터 23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이 32.6%로 나타났어요. 6월 말부터 쭉 늘다가 최근 3주간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좀 특이한 지표가 있는데 바로 하수 감시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버리는 하수에서도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는 건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여전히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겠죠? 정말 끈질긴 녀석입니다.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5년 7월 기준으로 MB1.8.1이라는 변이가 전체의 87.1%를 차지하며 가장 우세하다고 해요. XFG나 JN1 같은 변이들도 있지만 MB1.8.1이 압도적이라는 거죠. 이 MB1.8.1 변이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지정한 세계 지역에서 코로나19 활동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이 녀석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썽을 부리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유행이 8월에 정점을 찍었고 앞으로 1, 2주간 유행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학 시즌이라 학생들의 학교 생활이 다시 시작되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하네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고위험군, 예를 들어 어르신이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마스크 착용 같은 예방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손 씻기, 실내 환기, 기침 예절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을 꾸준히 지켜달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에이, 설마 아직도 이런 걸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백신 이야기도 해볼까요? 25, 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새로운 백신으로 10월 중에 준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백신 LP8.1은 지난 절기 백신보다 중화항체가 훨씬 높다고 해요. 즉, 유행하는 변이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질병관리청 소식에 귀 기울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눈을 넓혀서 국제 상황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WHO 보고에 따르면 2025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한 주 동안 83개국에서 47,000건 이상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그중 2,200건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즈코브2 활동이 안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여전히 변동이 관찰된다고 해요. 특히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남아메리카, 그리고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 이 녀석 전 세계를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네요. 미국 상황도 흥미로운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으로 31개의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4개 주에서는 감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12개 주는 변화가 없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역시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네요. 주마다 상황이 이렇게나 천차만별이라니.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해서도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9월 중순까지는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은 백신 접종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소식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25에서 26년 업데이트된 mRNA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백신이 승인되었다는 건 그만큼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생겼다는 뜻이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시아 국가들의 상황도 궁금하시죠? 중국, 태국, 대만, 홍콩 같은 인접 아시아 국가들은 6월 초 이후로 코로나19 유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방심은 금물. 2025년 5월부터 대만과 태국 등 아시아권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녀석 잠잠한가 싶으면 다시 나타나는 게 꼭 좀비 같아요. 그럼 백신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24-25절기 백신은 JN1 변이에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가을에는 영국에서 75세 이상 어르신,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면역 억제 환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각 나라에서도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코로나19는 사즈코브2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호흡기 감염병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그리고 WHO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데이터를 매주 업데이트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WHO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WHO와 각국 보건 당국의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위험군은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 수칙 준수의 2배, 3배 더 신경 써야 해요. 2025년 9월 중순까지 업데이트된 백신이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지금 당장은 우리 스스로가 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개인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 사람 많은 곳 피하기, 이 기본적인 것들이 결국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아직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는 현실이 조금은 답답하고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가장 위험한 법이잖아요? 이제는 코로나19를 더 이상 가벼이 여기지 말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분명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